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0.5% 인상, 빅스텝을 예고하면서 엄청난 보고서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8개월째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도 집값이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나스닥이 또 4%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분기를 코앞에 두면서 부동산 폭락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한국은행이 대형 사고 쳤다. 7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지금 7월 문제가 아니라 당장인데 7월달 특히 문제가 되죠. 이제 임대차 3법 문제도 있어서. 자, 여기 보시면 매수, 매도 지금 이제 쌍안경을 딱 들이밀고 자, 매수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매도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자, 먼저 중국, 미국 전 세계 지금 부동산이 도미노식 폭락을 가져올 위험성에 처했다. 이미 위험자산인 주식, 가상화폐는 선행지수로서 먼저 떨어지고 있죠. 자, 절대 안 내린다. 중국 집값 충격에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더군다나 중국은 지금 심각한 게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걸 안 떨어뜨리려고 부양책을 쓰는데도 폭락하고 있어요. 몇 개월째? 8개월째. 여기 보세요. 중국. 자, 전 세계 부동산 폭락, 중국 8개월째 하락. 경기 부양책 불구하고 급락. 개발업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헝다라든가 여러 개발업체들이 부실화돼 가지고요. 3천억 달러. 무려 빚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중국이 빈집이 무려 1억 가구, 독일 인구보다 많아요. 한 8천만 정도 하는 독일 인구보다. 미분양은 무려 3천만 가구. 정말 이거 감이 안 올 정도네요. 이렇게 많은데 집을 계속 지어대고. 중국이 공산국가답게 아주 시세 조작에 능합니다. 모든 통계지표 조작. 솔직히 중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10,000달러 넘었다는 것도 안 믿어져요. 자, 이제 미국 볼까요?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데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주택시장 6개월 연속 2포인트 하락. 지금 심리지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주택시장지수, 심리지수 있죠. 여기 6개월 연속 계속 6개월 동안 2포인트씩 나란히 하락해서 현재 67포인트래요. 지금 이미 정점, 집값이 꼭지 찍기만 했지 지금 팔리지도 않고 매물은 점점 쌓여가고 금매는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주택담보대출 신청 규모 1주에 무려 6.7%나 감소. 지금 매주마다 감소. 담보대출이 감소된다는 것은 사지를 않겠다는 뜻이에요. 집을. 그러니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도자만 늘어나니까 집값은 폭락을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1분기 정점 찍고 수요가 급감, 주택이 하락 전환됐다. 이제 전 세계를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대출 증가, 그리고 대출의 증가 속도, 집값 상승 속도 이 세 가지 면에서 심각한 나라가 딱 두 나라 있대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심각하면 상당히 경고장을 먹는 거거든요. 다 심각해요. 자, 먼저 집값을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1위에서 3위가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인데 각각 지금 현재 6.3%, 뉴질랜드 3.5%, 스웨덴 4% 폭락을 했어요. 기타 주요 국가들 봤더니 하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폭등을 했다가 이제 작년에 정점을 찍고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상이 아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으면서 바로 그 후폭풍 영향으로 하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 하반기 바로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본인들은 보고서를 냈어요. 아주 이중적인 얼굴 아닙니까? 물론 본인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하반기 때 뛸 거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말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금리를 올려놓고 말도 안 되는 금리 올려놓고 지금 올라갈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망을 올라간다고 지금 사실상 집값 전망 상승적으로 잡는 것들은요.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집값 조정하는 부동산 가격 더 오른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매매부터 볼까요? 매매 상승, 정부 규제 완화.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니까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세제, 대출, 재건축, 재개발. 두 번째, 가계부채가 지금도 올라가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
증가율은 축소됐지만 금액은 늘어난다 이거죠. 부채는 증가. 그래서 매매가 올라간다. 토지 보상 증가. 지금 3기 신도시다 어디다 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이게 다시 부동산으로 환원이 돼서 집값이 뛸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으로 매매 상승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전세 상승도 강조합니다. 전세가 뛰면 매매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8월 임대차 보호법 벌써 2년이 됐는데 급등 가능성 이건 거의 유력해 보여요. 이거 특별한 대책 안 내놓으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만료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규 계약 증가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제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주택에 이제 너무나 규제가 많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몰려 있어요. 또 대출도 엄청나게 해줍니다. 상업용 부동산 여러분들 상가라든가 또 숙박시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잘 보세요. 엄청나게 혜택 줘요. 좋지 않은 거에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 알죠? 정부도 좋지 않은 그 회사가 붕괴될까 봐 그런 것들에 혜택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주고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잡으면 안 된다. 어찌됐거나 상업용 부동산 급증이 64.1%나 늘어나면서 집값마저도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지금 하느니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자, 본인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 때문에 다른 나라 집값이 완전 반대로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주가하고 가상화폐가 완전 대폭락하고 있잖아요. 이거 부동산 바로 따라갑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본인들이 올린다. 자,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또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올라가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10명 중 8명이 올라간다. 고준석, 권대중, 김규정, 김덕래, 박원갑, 서진영, 양지영, 이상우. 물론 이분들이 하반기만 이렇게 소폭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올라간다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이 한국은행의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빅스텝을 밟을 게 뻔해요. 이번에 7월 달에. 그런데 기준금리 폭등시켜 놓고 이게 제일 큰 영향인데 이건 아예 무시한 채 매매나 전세가 올라간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하는 7월 빅스텝 금리상으로 부동산 최대이기 이거예요.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전망이 나오든지 간에 집값은 이미 꺾인 것 같아요. 이거 뒤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금리 인상 최대 위기 미국은 6월달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 28년 만에 최대로 0.75%나 인상시켜버렸어요. 그만큼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끝없이 올리는데 금리를 올릴수록 위험자산은 폭락합니다. 부동산도 위험자산이니까 폭락한다고요. 여기 보세요. 하는 7월 빅대 불가피 연말 주담대 9% 넘나 벌써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빅스텝이라도 밟아야죠. 7월에도 0.75를 지금 미국이 인상을 합니다. 5월 물가 8.6에 대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웬만큼 인상시켜갖고는 물가 안 잡힌다 이거죠. 자, FOMC 연말에 이렇게 되면 3.4%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리나라 3.0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훨씬 올라갈 것이다. 또는 2023년 내년까지 3.5에서 4.0까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렇게 뛴다 이거예요. 한국 7월 빅스텝 밟을 것이 유력한데 0.50 인상 미국 금리와 좁히기를 나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외자 즉 해외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8월에서 11월 0.25% 인상인데 상황에 따라 0.5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자이언트 스텝은 못 밟더라도 빅 스텝은 밟을 수가 있습니다. 왜? 미국이 기준점이니까. 하는 연말 기준금리 3.0 미국과 역전은 거의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문제가 돼요. 자, 자산 폭락, 부동산 충격적 고금리, 거래 절벽 하락 시작했어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특히 대출 금리는 지금 살인적인 9%까지도 넘나들 상황이에요. 주식 계단식 폭락. 코스피가 3,300에서 무려 약 1,000 가까이 떨어진 2,419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스닥 어떻습니까? 제가 나스닥 아예 망한다고 했잖아요. 16,000까지 갔던 게 10,000까지 추락을 했어요.
지금 무지막지하죠.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뛴 것들은요, 거품으로 뛴 거야. 뭐 경제가 좋아서 지금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가 뛴 줄 아세요? 돈은 갈 곳이 없고, 그럼 안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뛴 거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거품이 많이 낀 뭐가 많이 빠지겠어요? 미국 주가. 자, 비트코인은 바닥이 없다고 제가 노래 불렀죠. 바닥이 없다고 했는데 벌써요. 엊그제 3만 달러라고 했는데 2만 달러예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제가 금융위기 터지면 자, 10,000달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수정을 할게요. 자, 바닥도 물론 저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아들들이 비트코인 하면 이거 말리세요. 큰일 납니다. 얘가 200만, 1000만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바닥이 많이 아니라 5천도 아니고 1000도 아닐 수도 있어요. 20배도 떨어질 수 있어요. 얘는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주식보다 훨씬 위험해요. 고점 대비 현재 68% 떨어졌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4년 전에 무려 약 300% 뛴 것은 생각 안 합니까? 68%는 별로잖아. 자, 그런데 300% 뛴 것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바닥이 없어요. 코로나 자산 거품 붕괴, 이제는 부동산 차례입니다. 자, 세계 석학들 이제 자산 버블 붕괴 진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실제로. 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2단계로 금리는 계속 인하시켰지, 돈은 무진장이 찍어내서 이제 자산 거품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했죠.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거품이 형성됐고, 바로 뒤이어서 4단계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치고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죠. 파란색도 점점 진해지네요. 자,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스타트를 끊자마자 주식하고 지금 코인, 비트코인은 완전 붕괴되고 있죠. 지금 어마무시하게 붕괴됐습니다. 이미 거의 40% 넘게. 자, 그리고 바로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는 줄만 알았더니 후행주자로 즉 거품 붕괴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거의 코스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8단계 자산 폭락, 얘들 반토막으로 다 난다. 얘들은 뭐 반토막도 더딜 것 같고, 아파트 반토막이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냐? 2단계에 와 있어요. 자, 이제 대폭락장 집값 폭등한 사례, 이거 또 이게 재현될 수 있습니다. 거의 90%로 봐요. 과거 데이터는 무시 못해요. 여기 보세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7단지 34평. 자, 예전에 약 한 14억 찍었어요. 14억대 찍었다가 여기 떨어진 거 보세요. 7, 8억. 반토막 났네요. 진짜로 반토막 났죠? 그러다가 이번에 올라간 거 보세요. 7, 8억짜리가 30억으로 가까이 뛰었어요. 한 7억? 그러면 4, 7, 28. 거의 4배가 뛰었네요. 그러니까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2배 떨어지고 4배가 뛴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50%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27, 8억이면 반토막이면 한 14억, 여기 14억 정도 선 이렇게 그어졌죠. 자, 이번에는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얘 거의 한 13억 정도 찍었고 바닥에서 거의 6억대로 떨어졌습니다. 딱 반토막 떨어졌네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분당도. 그리고 신고가를 찍었죠. 여기서. 그래서 얼마까지 갔느냐? 지금 한 19억. 그러니까 50% 떨어지고 대략 한 3배 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뭐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요. 얘는 7, 8억대, 얘 한 6억대인데 서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강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27, 8억. 얘는 그냥 분당, 경기도라는 이유 하나로 7, 8억? 그래서 제가 경기도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천이나 지방은 오죽하겠어요. 경기도도 외곽 얼마나 안 좋겠어요. 하락장에. 이거는 거의 이대로 갈 거예요. 앞으로도.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꼭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수가 됐든 초보자가 됐든. 자, 이거 진짜 예전에도 몇 번 해줬어. 제가. 정말 그렇게 간다니까요. 보실래요? 주식 투자 2가지만 알아도 잃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떨어질 때 투자하는 게 뭐예요? ETF에서. 떨어질 때 투자하는 게 인버스고, 올라갈 때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죠. 특히 2 곱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보시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뭔 말이냐? 이거 이제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기관들은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하락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버스를 기관이 많이 산다.
주가가 떨어져야 먹는 거잖아요. 인버스를 산다는 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월 2일자부터 16일자까지 이 빨간색이 인버스 산 거고 파란색이 판 건데 보세요. 엄청나게 인버스 사줬겠죠. 무지막지하게 사줬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보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거 전혀 안 보고 전혀 보지도 않고 그냥 주가가 싸니까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요. 결국 물론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세요. 오늘자로. 결국 더 많이 폭락했잖아요. 6월 2일자보다. 보세요. 기관이 이렇게 인버스를 사는데 왜 주식을 못 사서 안 달랍니까? 역으로 여기 보세요. 기관이 레버리지는 팔았어요. 레버리지는 일반 주식처럼 올라가야 먹는 거야. 자, 보세요. 주식이 떨어질 줄 아니까 레버리지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판 거 보세요. 거의 다 팔았죠. 무섭지 않나요? 자, 레버리지는 팔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먹는 인버스를 샀다 이 말은 주식이 떨어질 걸 기관이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하루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보름 날짜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이거하고 보면은요 거의 돈을 잃을 수가 없어요. 기본은 지키고 간다고요. 이거를 아예 보지도 않고 이거 네이버에 다 나오는 거야. 자, 두 번째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기관 것만 보세요. 외국인들은 거리랑 별로 없어. 또 알지도 못해. 외국인도 보세요. 외국인들은 그냥 맞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거는 코스피 지수.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는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정확해요. 보세요. 그 사이에 개인들만 이렇게 샀어요. 보름 동안에. 세상에. 3개월 분량이네. 3개월 동안 이렇게 샀어. 개인들은.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외국인들 팔아제끼는 거 보세요. 기관은 조금 판 게 좀 더 많네요. 그쵸? 여기 보세요. 자, 개인들 사기만 했는데 외국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기관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계속 판 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름 동안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계속 팔아제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판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정리해 봅시다. 기관은 ETF를 보고 인버스 레버리지를, 외국인은 그냥 주식 자체를 보세요. 순매수 이걸 보시라고요. 자, 기관은 지금 보니까 인버스 계속 사고 있고 레버리지를 판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 주식에서 팔아제끼고 떠난다. 이 파란색이잖아요. 떠난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일치하지 않나요? 제가 그냥 뭐 딱 맞아서 지금 것만 끄집어낸 게 아니라 과거도 거의 비슷해요.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얘들이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가 떨어질 줄을 모르고 계속 그럽니까? 계속 사고 손실 보고 그래요. 왜 비트코인을 왜 사요? 주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름씩 계속 보면서 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주식 상승 하락의 전망 두 가지. 기관 ETF를 봐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코덱스 레버리지를 봐라. 두 번째, 외국인 주식. 코스피 순매수 순매도. 자, 이걸 안 보는 사람은 선수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맨날 기술적 분석해갖고 차트 갖고 분석 그걸 왜 해요? 그게 맞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겠죠.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하드가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나스닥, 코스피, 비트코인 대폭락. 여기 보세요. 자, 왜 비트코인, 나스닥 이런 것들이 위험하냐면 나스닥이 여기 2,500에서 출발했어요. 자, 여기 2,500짜리가 15,000. 우리나라는요. 1,000짜리가 3,300, 3배밖에 안 뛰는데 2,000짜리가 15,000. 거의 7배 이렇게 뛰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2~3배 더 뛰었기 때문에 떨어진 거 보세요. 지금 16,000이 10,000으로 떨어졌으니까 진짜 많이 빠진 거죠. 자, 코스피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지만 코스피는 2,000에서 놀았어요, 주로. 그리고 3,300 찍고 2,400. 코스피도 많이 빠졌지만 지금 대충 그래프로 봐도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는데 얘는 나스닥은 더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얘가 금융위기 터지면 여기는 1,000이에요. 왜? 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1,000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도 1,4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얘는 2,5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아직 나스닥은요 멀었어요. 지금 80%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금융위기 터지면. 코스피도 2,400에서 1,000으로 떨어진다면 거의 한 60~70% 떨어질 수 있어요. 60%?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비트코인도 이게 보면 여기 지금 2016년 이전에 아예 금액이 없었잖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도 왜 무시합니까? 지표인데. 그리고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주로 왔다 갔다 한 게 5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017년 막 이렇게. 그런데 이게 61,000달러까지 갔던 게
엊그제 3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만 달러로 이게 폭삭 망한 거 보세요. 자, 지금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네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게 2만이 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3천도 될 수 있고 5천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어요. 1,000이 된다면 1,000달러가 된다면 20배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떤 체계적인 연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하는 게 제일 잘 맞는 거예요. 자, 이거 달러 보세요. 지금 1100에서 13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1280으로 올라왔죠. 지금 올라온 거 보이죠, 여기. 그러면 얘가 금융위기 터지면,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280 갔어요. 먹으면 300 먹네요. 그래봤자 20%밖에 못 먹어요. 외환위기 마침 빠지면 거의 2000 언저리까지 가는데, 그러면 30% 먹겠죠. 그런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떨어지겠죠. 한 100에서 150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15% 손해봅니다. 즉 30% 먹을 확률보다 10에서 15% 손해볼 확률이 조금 더 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달러를 하더라도 1200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6.21 대책 미리 보기. 부자들 종부세 감해준다? 이거 미리 보기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21일 날 나오겠지만. 자, 주택가격 9억 8억 원 냈던 게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생애 최초 구매자들은 제한이 없어요. 소득 부부 합산도 약 1억 원 전후였는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6, 70 이게 80% LTV, 나머지는 현행 유지.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이번에 1주택자들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 거예요. 자, 소초급 반포자에 1652만 원을 냈던 게 1100만 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1주택이니까 1791만이 1200만 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3700만이 2200,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처럼 자, 1주택자들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이걸 줄였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건 물론 조금 줄이는 건 상관없지만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다주택자들, 특히 다주택 집으로만 따지지 않잖아요. 부동산에 너무 많이 묶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살인적인 세금은 약간 줄여줄 필요는 있지만 그분들을 너무나 많이 줄여버리면 또 투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정부가 부자들 감세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전문가들 다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올 하반기 때. 저도 올해는 폭락할 것으로 생각 안 해요. 서서히 좀 점진적 하락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가을이나 겨울부터가 위험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 주택 구매 만료 경보대로 미 주담대 금리 13년 만에 최고 보세요. 이렇게 저금리니까 미국 집값이 폭등을 했죠. 자, 이번에 갑자기 치고 올라간 거 보세요. 5.78.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까지 갔어요. 거의 6.79까지 찍었었는데 그거 큰 차치잖아요. 이제 대출 상환 심각 보시면, 자, 4%일 때 209만 원 냈다면 5.5%였을 때 주담대 금리가 248만 원 내고, 7%때 이미 이 정도 왔죠? 291만 원. 거의 3분의 1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내야 할 돈이. 심각하죠? 자, 서울 집가 3주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0.02, 강북 0.02, 강남 쪽도 마이너스 0.01, 경기 0.03, 인천은 폭락하고 있네요. 0.05. 자, 노원, 성북, 동대문, 서대문 이번 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돈을 굴리는 작업입니다. 적은 돈 1000만 원이라도 굴려 나가세요. 기회가 올 겁니다. 한 달 만에 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구, 대전은 가격이 무의미할 정도로 당분간 모든 위험자산은 계단식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며, 수도권도 인천과 외곽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